네, 그럼 132번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두 함수가 있고요. 이때 얘의 그래프와 얘의 그래프가 y는 1, y는 4로 둘러싸인 거래요. 그럼 일단 얘네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 생각은 해보셔야겠죠? 그럼 첫 번째 얘 그래프를 갖다 그릴 건데 지수함수 그래프 그릴 때 뭐부터 신경 쓰라고 했어요? 점근선. 제일 첫 번째 점근선. 그러면 y는 5분의 1 x제곱의 점근선이 뭐예요? 네, y는 0을 점근선으로 갔습니다. 점근선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찾으라고 했어요? 네, 모양 찾으랬어요. 모양 어떻게 되죠? 밑이 5분의 1이면? 네, 감소하는 형태로서 그래프를 그렸다 그리셔야 되겠지. 그리고 정점 하나만 찾아줄까요? 정점 몇 컴마? 0 컴마. 0 컴마 몇 지나가요? 네, 1 지나가요. 그럼 0 컴마 1 정도 지나가게 표현을 해서 그래프를 갖다 그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주겠죠. 두 번째, 얘 그래프도 갖다 그릴 거예요. 그럼 이것도 지금 지수함수죠? 그럼 지수함수에서 어차피 얘 때문에 표현을 해서 모양과 점근선 찾을 건데 일단 점근선 몇이에요? 네, y는 0이 점근선이죠. 그럼 y는 0이 점근선이면 이 상태에서 지금 나머지 모양 자체가 밑이 5분의 1이니까 감소해야 되겠지? 그러면 그때 거기 상황에서 얘가 지금 정점이 뭘 지나가요? 여기서도 정점은 지수가 0 되는 걸 찾으랬잖아요. 그러니까 0, 이렇게 좀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0, 뭐 지나가죠? 네, 0,4 지나가요. 그럼 0,4. 여기에 4를 지나가게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근데 여기서 니네한테 질문하는 내용은요. 처음 과정은 뭐냐? 우리가 지금 밑이 5분의 1, 5분의 1 똑같잖아요. 근데 그 앞에 4가 곱해져 있어도 얘네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 얘기를 한다? 평행이동 관계라고 얘기를 한댔습니다. 밑이 똑같고 1x 똑같으면 평행이동 관계라고. 그러면 이때 전 시간에 마지막에 보여줬던 이 4 같은 경우는 얘는 지금 로그 5분의 1에 4만큼 평행이동했다라는 의미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나는 모양이 비슷하게 갖다 그려지는데 실제로 얘랑이 지금 무슨 관계라고요? 평행이동 관계라고 생각만 할 거라고. 그럼 평행이동 관계에서 나머지 이야기가 y는 1, 그럼 y는 1, 그리고 y는 4, 얘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질문을 해준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얘랑 무슨 관계라고 했어요? 흰색과 이 노란색은 평행이동. 그럼 얘는 평행이동을 얼마만큼 했는지만 생각을 할 거고, 다시 말하면 평행이동 관계니까 여기서 떨어진 간격이랑 여기서 떨어진 간격이랑 내가 그림은 이상하게 그렸지만 같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럼 얘가 떨어진 관계를 구하고 싶은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때 여기 좌표가 지금 0,1이잖아요. 니네가 평행이동 값을 구하고 싶으면 그냥 단순하게 얘 좌표에 대해서 아는 건 y좌표가 1이다라는 정도까지는 알고 있죠. 그럼 y가 1이라는 걸 노란색 여기 파트에서 지금 확인을 해도 되겠죠. 그럼 y 대신 1을 집어넣었으니까 1은 4 곱하기 5분의 1의 x제곱이요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이게 결국은 지수 방정식 아니면 로그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뿐인데, 천천히 x값을 구하려면 방정식을 갖고서 표현했을 때 5분의 1의 x제곱만 남겨놓고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일단 곱하기 4가 넘어가면 되니까 4분의 1 이렇게까지 갖다 쓰여질 거예요. 여기까지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상황에서는요, 우리가 지금 이거를 x는 하고 쓰는 거는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얘를 x는 하고 쓰는 거. 근데 왜 할 줄 알아야 되냐? 이게 지금 로그의 정의죠. a의 x제곱이 b였었을 때 그때 우리가 x는 어떻게 써라? 로그 a의 b다 이렇게 쓰는 거를 지금 배워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상태에서 이때 x 얘만 구하는 x는 이라고 쓰면 어떻게 써져요? 로그 5분의 1에 4분의 1이요 이렇게 지금 먼저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상태에서 밑이 5분의 1이고 얘도 4분의 1이면 다 5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바꿔줄 수가 있고, 여기도 4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바뀌어질 거고, 그럼 그 마이너스는 앞으로 튀어나와도 상관없겠죠. 그러니까 얘는 최종 로그 5의 4라고 쓸 수 있어요. 여기까지 지금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그러면 얘 x좌표가 로그 5의 4라는 걸 알았으니, 그럼 이 간격이 지금 얼마만큼 떨어졌다고? 로그 5의 4만큼 떨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 분명히 얘기했던 게 아까 이 간격이랑 이 간격이랑 어떻다고? 같다고. 그리고 평행이동했으니까 얘의 곡률과 여기의 곡률이 서로 어때? 같아. 그러면 결국 우리는 평행사변형처럼 그냥 생각을 해서
넓이를 구하자라는 소리밖에 없겠죠. 그림 이상하지만 이건 지금 평행사 변형이 되었다고. 그럼 밑변 로그 5에서 하니까 높이는 1에서부터 4까지 이 간격을 높이라고 하시면 되겠구나. 그럼 이 간격이 몇이야? 네, 3이 될 겁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해 주니까 최종 3 곱하기 로그 5에 4를 답으로 써라. 그래서 3 로그 5에 4라고 답을 마무리 지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라는 게 132번 문제야. 알겠어? 그러니까 어차피 그래프에서 평행이동이었고 우리가 곡선이라는 곡률 자체에서 얘기하는 거는 도형 자체의 곡률이 똑같으니까 평행사 변형 만들어서 그냥 구하셔라. 근데 니네가 여기서 어색한 건 이때 얘 파트를 구하는 거를 좀 신경을 써서 별표 문제를 해보시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있다라는 거야. 됐지? 그 다음 별표가요 142번 맞죠? 맞아? 아닌데? 142가 아닌데? 140번이구나. 못 고친 거죠? 네. 근데 140번은요 지수 그냥 계산하라는 소리입니다. 지수 계산. 함수 fx가 ax제곱인데 이때 이 식을 성립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말 그대로 그냥 집어넣을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집어넣어서 a 값을 찾으라는 거야. 그냥 지수 법칙 계산을 이용해서. 그럼 fx 플러스 2는 일단은 fx에다가 x 대신 뭐 집어넣어라? x 플러스 2 집어넣어라. 그럼 좌변은 8 곱하기 a x 플러스 2제곱 이렇게 갖다 쓰시면 되겠구나. 그러면 여기는 2 곱하기 a의 x 플러스 1제곱 더하기 여기는 a의 x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까지 그냥 쓸 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지금 지수 법칙에 의해서 더하기 빼기가 있지만 여기 상황에서 볼까요? 일단 지수에서 우리가 더하기로 쓰여 있으면 얘를 찢어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a의 x제곱 곱하기 a 제곱이라고 찢을 수 있어요. 이것도 생각할 수 있죠. 그럼 ax 플러스 1제곱이었어도 ax제곱 곱하기 a라고 찢을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상황에서 다시 보니까 이렇게 지금 쓰여져 있다고. 그럼 항이 하나, 둘, 세 개의 항이 있는데 이 세 개의 항에 모두 다 뭐가 곱해져 있어? 그럼 ax제곱이 곱해져 있으니까 ax제곱을 다 양변을 나눠줘도 상관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8a제곱은 이라고 식이 쓰여질 거고 그럼 2a 더하기 1이요 이렇게 되니까 a값 그냥 빨리 구하라 이 소리밖에 없겠죠. 이렇게. 그럼 이제 나머지 8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은 0이요라는 2차 방정식을 그냥 풀어주시면 되겠구나. 그럼 여기는 4, 2, 1, 1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그럼 a 값이 가질 수 있는 게 뭐 또는? 마이너스 4분의 1 또는 2분의 1. 그런데 우리가 지수 방정식이나 지수 함수나 다르게 말하면 지수에서의 a의 역할은 무조건 0보다 어때야 된다? 밑은 0보다 무조건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아니라 얘를 갖고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그럼 이제 a가 2분의 1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f3은 2분의 1의 세제곱이라고 해서 8분의 1이요 이렇게 답을 구해주시면 끝나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여기도 됐어요. 그 다음에 별표가 145 볼게요. ax제곱의 그래프랑 y는 루트 3이 만나는 점을 a라고 하자라고까지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b점 4,0에 대해서 직선 OA와 직선 AB가 서로 수직이다. 이렇게 되도록 하는 모든 a의 값에 곱을 구하세요. 이렇게 질문했단 말이야. 근데 니네가 이제 문제를 풀 때 항상 생각은 뭐냐면 이 상황을 보기 위해서 그림을 먼저 그려봐야 된다는 게 항상 우선이야. 그래프를 자기가 직접 그려봐야 된다고. 그럼 나는 지금 좌표 평면에다가 그래프를 갖다 그리려다 보니 지수함수인 얘 그래프를 먼저 갖다 그려야 돼. 그럼 다시 또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리려니까 점근선 잡고 모양 찾아야 되는데 점근선 일단 뭐야? 네, y는 0이 점근선이요. 맞죠? 모양은요? 라고 했더니 모양이 a, 밑이 a인데 a가 1보다 벌써 어떻대? 크대. 그럼 모양이 어떻게 돼야 돼? 증가. 그러면 정점 하나만 더 찾아주면 되겠지? 정점좌표가 0,1. 그럼 여기 점을 지나가면서 일단 증가하는 형태로 이렇게 먼저 그려놓고 시작을 하자. 그럼 얘를 이렇게 그려줬는데 그때 y는 누구랑?
루트 3. 그럼 1보다 큰 루트 3은 한 이 정도 있을 거고, 이 y는 루트 3이라는 직선이랑 그려서 만나는 점을 a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지금 잡아준 것 뿐이잖아요. 그럼 얘가 a고요. 그 다음 설명했던 내용에서 보니까 4,0이라는 점이래. 그럼 4,0은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 가서 여기다 이제 B점을 잡았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고서 이제 나머지 봅시다. 뭐라고 돼 있어? 직선 누구랑? OA랑 그리고 직선 누구랑? AB랑 얘가 무슨 관계? 수직 관계다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세요. 이렇게 얘기해 준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직선이 수직 관계라는 내용은 어떻게 써먹어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요. 그게 좌표 평면에서 수직이라는 내용을 써먹는 거지. 원래는 피타고라스를 쓸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공통수학 2에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자. 이 소리밖에 없다고. 그럼 나는 기울기를 OA의 기울기도 구하고 AB의 기울기도 구하기 위해서 문제를 풀자라는 소리밖에 없잖아. 그럼 이제 얘 기울기를 구하려면 당연히 A점 좌표가 표현이 돼야 되겠네요. 이렇게 지금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A점 좌표 중에서 아는 게 뭐 있는데? Y가 루트 3. 그럼 이번엔 이 루트 3을 이용해서 얘의 X좌표를 표현을 하자. 그럼 아까랑 또 똑같은 내용이야. 얘 함수식이 A의 X제곱이었으니까 얘가 루트 3이 되는 X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그럼 아까 또 로그 정의랑 똑같지 않아? 그럼 X는 뭐라고 써져? 로그 A의 루트 3. 이렇게 먼저 갖다 쓰세요.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겠구나. 그럼 이제 뭐야? 이 기울기의 곱이라는 내용을 쓰려고 OA 기울기 표현하시면 되겠네. 그럼 OA 기울기는 원점 0,0과의 기울기를 표현하는 거니까 X좌표 차이는 로그 A의 루트 3이고 Y좌표의 차이는 루트 3이에요. 이게 OA의 기울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거기에 곱하기 누구 기울기? 얘 기울기 표현하자. 그럼 얘 기울기는 로그 A의 루트 3에서 X좌표 4를 빼주고 루트 3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졌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됐어. 그럼 이거가 지금 몇이 되게 만들어달라? 네, 마이너스 1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계산을 하라는 소리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 방정식을 푸세요. 라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이 방정식을 푸세요. 그럼 얘 방정식을 풀려니까 얘랑 먼저 곱할 수 있죠? 그럼 루트 3 곱하니까 3일 거고. 그리고 여기서 계산할 때 이건 뒤에 좀 로그 방정식 때문에 조금 더 건드리는 것 뿐인데요. 얘 로그 A의 루트 3이잖아요. 근데 여기도 로그 A의 루트 3이잖아요. 그럼 난 로그 A의 루트 3이라고 계속 쓰기가 귀찮으니까 치환이라는 걸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럼 나는 지금 얘를 P라고 뒀었을 때 양변에 P랑 P-4를 곱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P에 P-4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는 식이 되겠어요. 여기까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나머지 이 방정식을 풀었대. 전개해서 이쪽으로 넘어가니 P제곱에 플러스 4P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P 플러스 3이 0입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 있는 식이 되겠네요. 그럼 이때 P값이 3 또는 1이 나와요.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고. 근데 우리는 지금 뭐가 P였는데? 뭘 P라고 바꿨어? 로그 A의 루트 3.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가 들어가는구나. 로그 A의 루트 3이 3이거나 또는 로그 A의 루트 3이 1이 되는 그때의 A 값을 찾으세요. 라고 한 겁니다. 그때의 A 값을 찾으세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니네가 아직 로그 방정식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거꾸로 얘기해보자. 우리 로그 처음 배웠을 때. 아까 로그 정의로 얘기하다 보니 AX제곱이 B였었을 때 이걸 로그로 X는 로그 A의 B라고 바꿔줬잖아. 근데 우리가 로그를 처음 배웠을 때 뭐였냐면 연습한 게 그럼 얘를 갖고서 지수로 다시 바꿀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럼 이걸 지수로 바꾸면 로그 A의 B가 X였을 때
a의 x제곱이 b다. 이렇게 바꿔줬잖아요. 그러면 a의 x제곱이 b다. 이렇게 갖다 쓰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때 여기 상황에서 뭐야? a의 몇 제곱이? 세제곱이 루트 3이다. 이렇게 해서 a 값을 하나 표현할 수 있겠구나. 여기서도 a의 몇 제곱이? 1제곱이 루트 3이다. 이렇게 해서 a 값을 찾으라고. 그럼 이제 a의 세제곱이 루트 3인데 우리는 a 값을 찾아야 되네. 루트 3은 3의 몇 제곱? 2분의 1제곱. 그런데 a의 세제곱이 3의 2분의 1제곱이면 a는 3의 뭐 해줘야 돼? 뭐 해줬어야 돼요, 양변에? 네, 3분의 1제곱을 해주시면 됐어요. 이렇게 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3의 6분의 1제곱 이렇게 쓰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a의 3의 그럼 a 값이 이렇게 두 개 나왔으니까 이 둘을 마지막 그 모든 a의 값을 뭐 하래? 곱하래. 그러니까 얘랑 얘랑 곱하라고. 그럼 3의 6분의 1제곱에 거기에 곱하기 3의 2분의 1제곱을 하세요. 근데 지수에서 곱하기를 한대. 그럼 지수끼리 뭐 하시면 돼? 더하시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얘는 3의 6분의 1 플러스 6분의 3. 그럼 여기는 3의 지금 6분의 4니까 3분의 2제곱 이렇게 답을 쓰는 2번을 체크하세요. 이렇게 표현을 하신다고. 근데 니네가 문제풀이를 했었을 때 얘는요 이렇게 그림을 먼저 그릴 줄 아셔야 돼요. 그 그림을 그린 상태로서 식을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 당연히 이제 로그랑 지수랑은 계속 같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좌표를 로그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넘어가도 됐죠? 그래프 해석 146번은요 그래프 해석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고 아니면 도형 이해인데요. 뭐 지금 보니까 어떤 0,k를 지나가는 직선이 저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라고 해줬고 여기서 최종 질문한 건 OAP 이 노란색과 그리고 OBP 이 파란색의 넓이의 비가 1:2입니다. 이렇게 알려줬대요. 그럼 이 넓이비가 1:2라는 걸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뭐냐고. 이 넓이비가 1:2라는 걸로 구할 수 있는 게 뭘까? 여기서 니네가 중학교 2학년 때 가장 많이 썼던 행동 중에 하나가 이 노란색 삼각형과 이 파란색 삼각형을 보았었을 때 이쪽에 있는 변을 밑변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럼 얘는 두 삼각형이 높이가 똑같다고. 높이가 뭘로? 높이가 K로 똑같다. 그럼 높이가 똑같다면 삼각형의 넓이에 비는 밑변 비율과 똑같다. 즉 얘랑 얘랑이 1:2구나 라고 알려준 거라고요. 얘랑 얘랑 비율이 1:2구나.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되게 많이 썼던 행동 중에 하나란 말이야. 높이가 같은 삼각형에서 밑변의 비율 갖고 얘기하겠구나. 그런데 벌써 이야기가 뭐야? 그럼 얘가 1:2라면 P의 A 대 AB는 몇 대 몇이 돼야 돼? 얘 1:1이 돼야 돼요. 이렇게만 얘기를 해주는 상황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됐어요? 그럼 이제 뭐야? 이거 갖고 나머지 A 값을 구하려는데 그럼 얘네들을 말하는 건 결국 얘네의 X좌표를 또 표현을 하세요. 이 소리밖에 없잖아요. 이거 X좌표를 표현해라. 근데 이번에는 얘 X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또 알려준 게 누구랑 만났으니? Y는 K랑 만났으니 A의 X제곱이 K였었을 때 그때 X를 또 표현하라. 아, 또 로그 나왔네. 또 로그. 그럼 얘는 뭐라고 표현해줘? X는 로그 A의 K. 그러니까 얘 X좌표가 로그 A의 K요. 이렇게 갖다 쓰라는 소리겠구나. 얘도 는 K요. 이렇게 갖다 쓰라는 소리겠구나. 그럼 이때 얘 X좌표는 로그 3의 K요. 이렇게 써줬네요. 그럼 1:1이라고는 했지만 아까처럼 그냥 1:2 이 전체 갖고 볼까?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길이는 로그 A의 K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로그 3의 K잖아요. 그럼 얘랑 얘랑 몇 대 몇이라고? 1:2라고. 그러니까 결국 로그 A의 K 대 로그 3의 K가 1:2가 되었어요 라는 이렇게 식을 써서
비례식을 먼저 건드려라. 뇌양의 곱은 뇌양의 곱과 같다라고 갖다 쓸 거고, 그럼 당연히 로그 3의 K가 2 로그 A의 K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번에도 지금 이야기는 뭐냐면 얘랑 이제 같다라고 했으니까 비교하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벌써 진수가 이번에 KK가 똑같잖아요. 그럼 진수가 똑같으면 어디가 똑같으면 돼? 밑이 똑같아지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얘는 지금 로그? 근데 여기는 2로그? 그럼 이 2를 어디로 보내줘? 밑으로 보내주면 되지 않을까? 어차피 로그 K라는 걸 똑같이 맞춘댔으니까. 근데 얘가 밑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된댔어? 역수돼서 들어간댔잖아. 이게 따져 나올 때도 역수된댔으니까. 그럼 다시 말하면 얘는 로그 A의 2분의 1의 K라고 쓰면 되겠구나. 그럼 결국 뭐야? A의 2분의 1제곱이 누구랑 같다? 3이랑 같다. 그럼 최종 A는? 이번에 양변을 뭐 해주면 돼? 제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A는 9요. 이렇게 해서 A값 9요. 도형 이해고, 그 다음 비율 갖고 니네가 다시 좌표 평면을 표현할 때 계속 로그 갖고 표현하는 거 연습만 좀 더 해보라고. 즉 좌표 평면에서 좌표를 표현하는 방법을 계산하는 걸로 연습하라는 소리야. 계산하는 걸로. 근데 147번 별표에서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랑 그리고 얘 그래프랑 그리고 그리고 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그럼 얘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것도 맞는데 다시 얘 그래프 그린데 점근선이 뭐야? y는 0이 점근선이요. 모양은? 네, 밑이 2니까 증가요. 정점은? 0,1을 지나가요. 그럼 여기 점을 지나가면서 증가하는 형태로서 그래프를 이렇게 갖다 그리세요. 여기까지 하나. 두 번째 얘 그래프도 갖다 그릴 거예요. 그럼 이 지수함수의 점근선은요? 근데 마이너스 2가 지금 점근선이죠. y는 마이너스 2. 그럼 이때 마이너스 2. 정점은요? 몇 컴마 잡을래요? 네, 2컴마 적겠죠. 기본적으로 얘만 그린다고 생각하면 정점이 2컴마. 왜? 지수가 계속 0이 되는 걸 찾으랬으니까. 그럼 얘는 2컴마 몇 지나가? 네, 2컴마 마이너스 1 지나가요. 그래서 2컴마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갖다 그려지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얘 그래프를 그렸을 때도 이번에도 이야기는 뭐냐면 얘네를 그리는 것도 목적이긴 한데 여기 상황에서 다시 얘기하는 게 얘네 둘도 밑이 2 똑같은데 1 똑같잖아. 그럼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 평행이동 관계. 그럼 공률이 계속 똑같다라는 소리만 할 거다. 그런데 나머지 얘 갖고 표현하는 형태에서 직선을 그리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래. 그럼 직선 그릴 땐 x절편, y절편만 잡아주면 되겠지? 그럼 이 상태에서 얘가 지금 y절편이 3이고 x절편 3 이런 식으로 지나가겠죠. 그럼 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 형태가 될 거고요. 얘에서 y절편이 1이고 x절편도 1 나오는 형태로 이렇게 갖다 그려질 거라고. 근데 이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뭐냐면 무슨 파트를 공부를 하는 거냐면 이거야. 얘랑 평행이동을 만약에 해줬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 근데 이 평행이동이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한 건데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움직였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다시 보면 결국은 정점이 움직인 거거든요. 똑같이 얘기하면. 근데 X축으로 얼마만큼?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그럼 얘가 2만큼, 얘가 마이너스 2만큼 움직이다 보니까 이 직선의 접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기울기가 몇? 마이너스 1. 그러면 지금 이 노란색 내가 그래프를 조금 잘못 그렸는데 이때 이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야. 그럼 얘가 그대로 움직여진 거니까 이 곡률과 이 곡률이 또 어떨 거다? 같을 거다라는 소리밖에 없다고. 그럼 이때도 얘를 이렇게
평행사변형처럼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지. 그럼 이번엔 얘가 평행사변형이니까 얘 간격을 먼저 찾아줄 거라고. 근데 이 간격이 뭐야? x값이 이만큼, y값이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그럼 2대, 2대 몇? 피타고라스 다시. 직각삼각형에서 어차피 이만큼 갖고 이만큼 같대. 그럼 여기 거리가 2루트 2. 그러니까 여기를 2루트 2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라고. 얘에서부터 얘까지 거리를 물어봤어. 근데 평행선 사이의 거리잖아요. 그럼 평행선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했어? 야, 이건 공통수학 2에서 했던 거잖아. 이 직선과 이 직선이 평행해. 그럼 이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야. 얘들아,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건 이 평행한 선 중에 여기 위에 있는 점, 아무 점이나 점좌표를 잡아서 그 점과 나머지 이 직선과의 거리를 구하는 게 평행선 사이의 거리였던 거죠. 평행한 선이라며. 그럼 여기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잡아서 얘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하시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0,3과 나머지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 얘와의 거리를 그냥 구하는 식으로 쓰면 되겠구나. 그럼 거리 구하는 식이 어떻게 돼? 루트 1 플러스 1분의 절대값 0, 3, 마이너스 1 계산하세요. 그러니까 얘는 루트 2분의 2. 그럼 이 거리는 루트 2분의 2가 되었어요. 이렇게. 그럼 평행사변형이라 했으니까 밑변이 2루트 2고 거기에 곱하기 높이가 루트 2분의 2였어요. 그러니까 얘 넓이는 4예요. 이렇게 구해지라는 게 이 문제 마무리라고요. 이해되셨어요? 즉 그냥 어차피 곡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에서 니네가 대수를 넘어서 미적분을 배울 때는 적분이라는 걸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거예요. 근데 니네는 지금 현재 적분이란 파트를 안 배우잖아. 그럼 그럴 때 곡선과 곡선으로 둘러싼 넓이는 항상 평행이동 관계밖에 없어. 그럼 자기가 그림을 그려봐서 그때 평행사변형으로 그냥 넓이를 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여기까지가 별표 끝이야. 별표 문제 무조건 다시 푸셔야 되고. 새로운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도 일단 기본 어느 정도 개념은 알아야 돼서. 경우가 보면 우리는 지수함수의 기본형이라고 해서 딱 이렇게만 갖다 쓸 거예요. 너는 이 기본형만 공부를 할 거거든. 근데 y는 a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지수함수라고 불러. 지수에 변수가 있는 걸. 근데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할 때 생각을 하다 보니 얘 밑의 값이 0과 1 사이에 있느냐와 또는 밑이 1보다 크냐에 따라서 두 가지 상황에 따라서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걸 배울 거야. 근데 얘 그래프를 이제 갖다 그리다 보니 이 그래프에서 밑이 0과 1 사이에 존재를 한다 보면 얘는 항상 감소하는 그래프로 그려집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모양이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처럼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요. 밑이 1보다 크다면 그때는 증가하는 형태의 모양으로 그려져라. 이렇게 해서 얘가 지수함수 그래프구나 라는 모양 자체를 기억을 할 겁니다. 근데 그때 그 모양을 기억했었을 때 더 기억을 해줄게 계속 말하는 점근선이었고, 근데 점근선은 우리가 설명을 애들한테 해준 게 뭐냐? 지수가 몇이 될 수 없다? 지수값은 절대 0이 될 수가 없다. 어떤 거에 거듭제곱을 했을 때 절대적으로 0도 안 되고 음수도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제일 커트라인은 0이기 때문에 y는 0, 즉 y값이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선을 우리는 점근선이라고 하여서 얘 선을 따라가는 형태로서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는구나. 여기서도 똑같이 y는 0이라는 이 점근선을 따라서 그래프를 그리세요 라고 이야기해서 문제를 풀겠어요. 딱 여기까지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수함수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는 밑이 0과 1 사이에 있냐와 1보다 크냐에 따라서 두 가지 상황으로 달라져요. 딱 이 정도만 기억을 하셔서 문제를 풀 건데, 이 내용만 갖고서 나머지 최대 최소는 그래프를 갖고서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근데 얘들아, 이제 이부터 얘 문제 풀이 방법을
책에 쓰여져 있는 풀이라는 설명을 다르게 할 거기 때문에 여기 파트를 니네가 정확하게 보셔야 돼. 근데 이게 뭐냐면 지수가 있는데 여기 지수식에서 여기에 쓰여져 있는 식이 지금 1차식이 아니죠. 여기에 쓰여져 있는 식이 1차식이 아닌 이후부터는 우리가 무조건 뭘 생각을 할 거냐면 그때는 합성함수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뭐라고 해석한다고? 합성함수. 그러면 얘는 지금 합성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나는 함수가 두 가지로서 하나는 얘, 2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던 거고요. 공통수학 2에서 배웠던 내용을 갖고서 기억하셔야 돼요. g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함수가 있던 거예요. 원래 저렇게 둘이 따로따로 있던 걸 얘네 둘을 합성해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준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니네가 이제 이야기를 할 내용이 뭐냐? 이 전체의 함수는 누가 누구한테 들어간 건데? F가 G한테 들어간 거야? G가 F한테 들어간 거야? G가 F한테 들어간 거죠. 왜냐면 G라는 이 식이 여기 지수에 들어간 거니까. 맞죠? 그럼 그거는 우리가 F 안에 G가 들어간 이 함수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됐어요? 그럼 합성함수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어떤 상황이냐면 합성함수는 항상 두 번을 거쳐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항상 몇 번을 해석한다고? 두 번. 그럼 따로따로 두 번을 해석하면 되기 때문에 해석을 할 건데 우리는 그럼 이런 합성함수에선 누구 먼저 해석해야 돼? G 먼저 해석하고 그 값을 F에다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합성함수 문제처럼 풀 거기 때문에 나는 G를 먼저 해석을 하고 그거의 값을 갖고 F의 값을 설명하겠어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문제를 풀겠다라는 게 이 함수의 최종 질문하는 최대 최소 상황에 대한 질문이야. 1차 함수가 아니었을 땐 저런 단순한 증가함수예요 라는 것만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상황을 합칠 거라고. 그리고 이걸 여러 번 연습을 해보시면 바로바로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 상황에서 나는 최대값을 갖는 상황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최대값은 이 제일 마지막에 여기서 최대를 가질 때를 쓰니까 얘를 먼저 해석을 할 거라고. 그럼 이 최대는 F에 대한 상황을 물어봤다. 누구에 대한 상황? F. 근데 F는 어떤 함수였는데?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였잖아. 그럼 이 그래프 모양을 먼저 생각하는 거야. 그럼 얘 그래프는 밑이 2잖아요. 그럼 증가야 감소야? 증가. 그럼 얘는 이렇게 증가를 할 거고, 맞지? 그럼 그때 최대값을 가지려면 X값이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여기에서 여기가 갖는 X값들 중에 가장 큰 거가 들어갔었을 때 최대값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그럼 여기서도 큰 걸 찾으라는 소리야. 그럼 다시 이쪽으로 오는 거야. 이제 이쪽으로. 그럼 여기는 누구를 해석하는 거야? G. 근데 G는 이 2차 함수지. 근데 이 2차 함수의 누구 값을 찾자? 최대값을 찾자. 왜? 최대가 들어갔을 때 최대가 된댔으니까. 그래서 얘의 최대를 찾으려고 생각만 하는 것 뿐이야. 근데 이 2차 함수는 벌써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 언제 최대 가죠? 언제 최대를 갖냐고. 이 2차 함수가 언제 최대 갖냐고. 2차 함수가 그래프가 이렇게 볼록하잖아. 그럼 위로 볼록하면 꼭지점 여기서 최대값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럼 이 꼭지점은 지금 축에서 최대를 갖는다는 거잖아. 그럼 이때 얘에서 이 축의 방정식, 축이 몇이야? 우리 2차 함수 축이 몇이야? 2차 함수 축 어떻게 구해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했을 때 니네 이것까지 계속 표준으로 또 만들 거야? 얘에서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여. 이 식은 외워놓고서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 서윤이야, 하나야. 특히나 니네만큼 더 외워놔야 되지 않을까?
계속 강조를 했던 거니까. 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야. 그럼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2a분의 b를 암산을 할 수 있는 정도잖아. 그럼 얘는 지금 x가 몇이었을 때 최대를 가져? 근데 얘 갖고 지금 계산을 하면 이거 갖고 다시 한번 해볼까? x는 마이너스 2a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b 2 이렇게 지금 쓰여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축이 지금 몇이다? 1이다. 그러니까 이때 이야기가 최종 x가 1이었었을 때 최대값을 먼저 g에서 구하겠구나. 그럼 g에서 1을 집어넣은 최대값을 찾겠죠. 그럼 g1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2니까 3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 3을 다시 f에다 집어넣으면 최대값이 된다고. 그러면 g 3을 f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2의 세제곱인 8이 되겠어요.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내면 x가 어디에서 최대값 뭐를 가져요? 이렇게 좀 했잖아. 그럼 x가 어디에서? 1에서 그때 최대값 8을 가져요. 이렇게 답을 하자. 이게 지금 이 문제를 푸는 거라고. 지수에 있는 식이 1차식이 아닌 나머지의 형태는요. 무조건 합성함수처럼 해석을 하실 겁니다. 문제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 파트 연습을 하는 것부터 먼저 잘 갖고 가세요. 이 파트에서. 얘도 y는 하고서 4분의 1에 지수에 2차식 들어가 있잖아. 그럼 이것도 합성함수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근데 아까 문제랑 다르게 이 정의역이 깔려져 있어. 이건 이따가 건드려도 상관없는 거야. 근데 이 상태에서 나도 지금 얘는 합성함수인데 그때 그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를 찾으랬잖아. 그럼 합성을 따로따로 해석을 할 거라고. 그럼 나는 지금 이제 fg는 따로 쓰진 않을 건데 먼저 해석하는 함수가 누구야? 그러니까 fg 안 썼어. 그럼 이 상태에서 함수식을 불러주면 되겠지. 어떤 함수를 먼저 해석해줘야 돼? 네, 마이너스 x제곱 얘를 먼저 해석을 해줘야 될 거잖아. 이게 들어간 거니까. 그러니까 얘를 먼저 해석하는 함수로서 여기에는 지금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8 얘를 먼저 해석을 해서 오겠구나. 그래서 그 해석한 거 갖고 어떤 함수를 다시 해석하자. 4분의 1의 x제곱이라는 이 그래프를 최종 해석해서 문제에 대한 답변을 찾자. 됐어? 그럼 이 문제에서도 구하라는 걸 거꾸로 먼저 보는 거야. 나는 최대 최소 찾으라며. 그럼 얘가 최대 그리고 최소값 얘를 찾기 위함인데 그러면 이 f라는 함수를 먼저 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f 지금 이 4분의 1x제곱 얘 그래프를 봐야 되는데 이번엔 얘 그래프가 증가야 감소야? 감소잖아. 그럼 얘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때 얘가 최대를 가지려면 x값은 작아야 돼 커야 돼? 작았었을 때 최대값이 같겠죠. 뭐였을 때? 작았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일 작은 값을 집어넣어서 최대값으로 갔다. 언제 제일 작아? 그럼 x좌표가 컸을 때. 맞죠? 그러니까 이때 얘를 해석한 최대값을 집어넣으면 그때 최소가 되겠구나. 이렇게 또 이야기가 바뀌어진 거라고. 그럼 이제 여기 함수를 마지막 한 번만 더 해석하는 거야. 2차 함수에서 최소, 최대 찾아내는 소리밖에 없잖아. 근데 얘 2차 함수 위로 볼록한 그래프요. 이렇게 지금 그려지겠지? 그런데 이 문제에서 x의 정의역을 1부터 4까지라고 알려줬잖아요. 그럼 그 정의역을 해석해서 얘 갖고 풀 거라고. 그럼 또 2차 함수 최대, 최소 찾으니까 축부터 찾아야 할 거냐. 그럼 얘 그래프의 축이 3. 근데 정의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러면 대칭이니까 1이라는 애가 훨씬 더 떨어져 있고 4라는 애가 좀 더 붙어 있는 여기 상황에서 물어보겠구나. 그럼 이 상황에서 마지막 얘기를 하다 보면 최소를 먼저 구할 거라고. 그럼 최소를 가지면 x가 몇이었을 때 최소를 가져?
1이었었을 때 가장 낮은 값을 가졌겠죠. 그러니까 x 대신 이제 1을 집어넣은 최소값을 계산한 걸 여기서 계산을 해주면 그 값을 여기다 대입했을 때 그가 최대값이 될 거라고. 이렇게 거치는 거라고 그냥. 그럼 이제 여기다 1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니 마1 뿔 6 마8 이렇게 지금 쓰여진 거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3이요 이렇게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럼 그 마이너스 3을 여기다 다시 대입하래. 그럼 얘는 4의 세제곱. 그래서 얘가 최대값이 되겠어요. 그럼 두 번째 이번엔 여기가 최대가 되는 순간이잖아. 그럼 얘가 최대가 되려면 x가 몇에서 최대를 가져? 3에서 가장 크니까 3에서 최대값을 갖겠죠. 그럼 x 대신 3이 들어갔다고. 그럼 x 대신 3을 집어넣었었을 때 마9 뿔 18 마이너스 8 그럼 여기는 1 이렇게 갔겠네요. 그럼 그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최소값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번엔 최소값이 4분의 1이에요. 이렇게 문제를 풀겠다고요. 문제 풀 때 진짜 이렇게 거치면서 문제 푸는 겁니다. 책에 쓰여져 있는 풀이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래야지 이해가 훨씬 더 편한 거야. 그래프를 자기가 그려보고 최대 최소라는 상황을 계속 보는구나. 넘어가도 돼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153번 문자 쓰여져 있는 거 그냥 한 번만 볼게요. 근데 이번에도 지수에다가 몇 차식이 있어? 2차식이 있어. 근데 그때의 최대 최소를 물어봤으니까 합성하면서 똑같이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 누구 먼저 해석해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먼저 해석해서 오고 맞죠? 그 다음 누구 해석해요? 네, a의 x제곱을 해석해서 문제를 풀려고 생각을 하겠구나. 그러면 이때 여기서 x값을 이제 어떤 상황인지를 천천히 하나씩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문제에서 결론은 여기서도 최대값 얘가 16이다 이렇게 지금 쓰여져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똑같은 해석밖에 없다고. 그럼 얘가 최대를 가져야 되면 이 그래프 상황을 봐야 되잖아. 그럼 밑이 A인 그래프인데 문제에서 힌트 벌써 줬네. A가 1보다 어떻다? 크다고. 그럼 얘는 증가야 감소야? 증가하는 형태잖아. 그럼 얘가 최대값을 가지려면 X는 커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최대값을 집어넣어서 찾으라는 거구나. 그럼 다시 이 이차함수가 이번엔 X에 대한 정의역이 없잖아. 그럼 얘 그래프 전체를 그리다 보니까 얘가 또 위로 볼록한 이 상황이 되겠지. 그럼 얘가 최대를 어디서 가져? 축에서 가져. 그럼 또 축방만 쓰면 되겠구나. 그럼 축방이 몇인데? 마이너스 1. 그러면 뭐야? 마이너스 1이었을 때 최대값 가지니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자고. 그럼 이제 X 대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마 1, 뿔 2, 뿔 1. 그러니까 2. 그럼 그 2를 다시 집어넣어서 몇이 됐다? 16이 됐다. 그럼 2를 집어넣으면 A 제곱. 그러면 16. 이렇게. 그럼 A 값이 4 또는 마이너스 4에서 A 값은 음수가 안 된댔으니까 4만 되겠어요. 이렇게 그냥 문제를 푼다고. 이렇게 니네가 그림만 그려서 이 상황에 대한 알고리즘만 이해를 하면 그 다음 문제 푸는 건 지장이 없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다음 거 문제 보겠습니다. 필수예제 10번 문제에서 볼 거예요. 근데 필수예제 10번 문제는 뭐냐면 똑같이 최대 최소인데 이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A의 X제곱의 꼴이 반복되는 이라는데 다르게 말하면 저게 지금 거듭제곱으로 되어 있다는 소리야. 거듭제곱. 즉 얘는 4의 X제곱이고 여기는 2의 X 플러스 1제곱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밑을 벌써 뭘로 똑같이 만들어줄까? 2로 만들어줄 거야. 그럼 4의 X제곱이라는 건 2의 몇 X제곱? 2x제곱이요 이렇게 쓰여지는데 이건 다시 말하면 2의 x의 전체 제곱이라고 쓴 거랑 똑같지 않을까? 맞아. 그럼 다시 이 문제는 2의 x제곱도 보이는데 2의 x의 거듭제곱이 보이는 상황이 되잖아. 그럼 이렇게 거듭제곱이 보이는 상황이 ax제곱의 꼴이 반복되는 상황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자는 거야. 그럼 이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풀 거냐? 방법 하나밖에 없어. 무조건 치환하면서 문제를 풀 거라고.
이 문제의 논점은 그럼 나는 이 x제곱을 p라는 걸로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래. 그럼 치환을 하니까 y는 그럼 4의 x제곱은 2의 x제곱을 뭐 한 거라고 했죠? 제곱한 거랬잖아. 그러니까 얘는 p 제곱 이렇게 갖다 쓰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는 2의 x 플러스 1제곱이잖아요.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플러스 1제곱 무조건 찢어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찢어서 표현하면 어떻게 돼? 2의 x제곱과 곱하기 2 이렇게 찢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2의 x제곱이 뭐였으니까? p였으니까 마이너스 2p요 이렇게 써서 이거에서 최대체수를 찾을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나머지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이런 전제 조건이 깔렸거나 아니면 치환을 했었을 때 상황인데, 옛날에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맞죠? 토끼도 죽어도 가죽을 남기고. 그럼 넌 죽어서 뭘 남길래? 네 이름 남길 거야? 그렇지. 예. 비석에 서 있을 수 있으니 네 이름이 남겨질 수 있겠죠. 예. 근데 문자에서는요, 2의 x제곱을 p라고 치환을 하시면요, 맞아, 네 이름 남길 거야. 난 내 비석에 이름을 쓰지 않을 거야. 다프렁이라고 쓸 거야. 다프렁 여기 묻혀있다 이렇게. 어? 거기다 돌 던지지 마라. 네. 근데 이 상태에서 이야기가 뭐냐면요, 2x제곱 p로 치환했잖아. 수학에서는 이 말이 있어요. 나는 문자를 치환을 하면 얘는 무조건 범위를 남긴다가 목적이에요. 치환을 하면 무조건 뭘 남긴다? 범위를 남긴다. 얘가 치환을 하면 치환한 걸로 끝이에요가 아니라 2의 x제곱 p라고 치환했잖아. 그러면 이 p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좀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알겠어? 그런데 이 p의 범위를 생각하려는데 벌써 누구 범위도 알려줬어? x 범위를 알려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원래 함수를 두 번 해석하는 거거든. 선생님, x가요 0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대. 그러면 그때 p는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질문한 거야. 근데 이 상태에서 p가 지금 누구죠? 2의 x제곱이잖아요. 그럼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 상황을 갖고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 상황. 그럼 2의 x제곱은 증가야, 감소야? 증가잖아. 그럼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그때 x값이 0에서부터 어디까지 남겨라? 2까지 남겨라. 그럼 이때 얘에서부터 얘까지 이렇게 남는 거고, 그럼 최소값은 어디였을 때? 0이었을 때. 그럼 0이었을 때 p가 몇인 거야? 1인 거잖아. 그러니까 p의 범위가 1부터 시작하여 이렇게 p의 범위가 남겨지는 거라고, 치환을 하면. 그럼 x가 지금 몇이었을 때? 2였을 때 p는 가장 큰 값을 갖겠죠? 그럼 p가 몇을 가져? 4. 그러니까 이렇게 문자를 치환하면 얘는 범위를 항상 남겨놓고 뒤져야 된다고. 뒤진다는 소리 되게 좋아. 막. 쌤 여자친구가 비속어 쓰지 말래. 근데 난 쓸 거라고. 네. 그럼 이 상태에서 p가 1 이상의 4 이하입니다. 이렇게까지 돼 있잖아요. 너 때문에 쓰게 생겼잖아, 너 때문에. 광현이 눈빛 때문에 쓰게 생겼고, 이씨. 너 내가 여자친구가 맨날 내 거 영상 보는데 너 때문에 내가 욕먹으면 어쩔 거야, 지금. 네. 고개 졸래졸래 하지 마라. 네. 1부터 4까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얘 2차 함수의 최대체수를 이 범위 갖고 찾으면 되겠죠. 그럼 이제 2차 함수 이 그래프인데 또다시 얘는 아래로 플록인데 제한 변형이 있으니까 항상 점선 생길 거고. 그럼 이번에도 축부터 찾으면 되겠죠. 축이 몇일까요? 묻다가 끝났어요? 니네 다 같이 한번 비석에 남겨볼래? 문자 한번? 네, 축 1이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못 외웠으면 지금이라도 외우셔야 돼요. 2차 함수의 가장 기본이라. 그럼 축이 1입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살리래? 근데 1부터 4까지 살리래요. 그럼 이야기 됐잖아. 결국 이제 얘가 갖는 최소값, 최대값을 물어봤어. 그럼 이때 x가 p가 몇이었을 때? 1이었을 때 뭘 가져? 최소값을 갖겠죠. 그러니까 p 대신 1 집어넣어서 계산하세요. 그럼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최대값은 어디서 가졌어요? 4였을 때 최대값을 가졌죠. 그럼 4 집어넣어서 계산하세요. 16 마이너스 8이니까 최대값 8이요. 이렇게 문제를 풀라고. 그래서
거듭제곱으로 표현된 형태는 무조건 치환할 거야. 근데 우리가 치환을 하면 항상 뭘 남기라고? 범위를 남기라고. 그 범위를 꼭 신경 써서 문제를 푸시라고요. 알겠어요? 156번 한 문제만 다시 볼 겁니다. 156번. 그러니까 이 문제도 똑같이 범위를 남겨야 된다라는 걸 정확하게 깔아줄 거예요. 얘가 이렇게 되는데 이거의 최대치수를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거 이따가 니네 방정식 배울 때도 마찬가지야. 얘도 지금 거듭제곱으로 표현됐어요? 9의 x제곱은 누구의 거듭제곱이야? 3의 x를 뭐 한 거야? 제곱한 거. 그럼 거듭제곱이죠? 그럼 거듭제곱이면 무조건 일단 뭐부터 하고 들어가자? 치환. 아, 그럼 나는 지금 3의 x제곱을 p라고 치환하고서 들어가자. 알겠죠? 그러면 광현아, 내가 왜 문자를 p가 좋아하는지 알아? 너 피 터지게 때리려고. 정신 차리라고. 알겠지? 여기 p제곱입니다. 근데 거기 상태에서 플러스, 다시 아까 찢었죠? 3의 x 플러스 1제곱 얘를 찢으세요. 그럼 이때 어떻게 찢어져요? 3의 x제곱 곱하기 3. 그럼 이때 3k에 p 갖다 쓰면 되겠죠? 집에 가서 울지 마. 알겠지? 거기에 플러스 3 이렇게까지 갖다 쓰여졌습니다. 여기까지 쓰여졌는데 이제 이거의 최대치수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엔 3의 x제곱 p라고 치환했잖아. 근데 아까 문제랑 다르게 x의 범위 있어 없어? 없지. 그럼 x는 이번엔 모든 실수인 거야. 근데 x가 모든 실수라고 했을 때 3의 x제곱은 다 가질 수 있을까? 0보다 크다. 왜 갑자기 작아? 우리 아까 3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는 실제로는 이 그래프잖아요. 맞죠? 이 그래프의 치역이 뭐예요? 이 그래프 치역 0보다 크다. x가 모든 실수였을 때 3의 x제곱은 무조건 0보다 커야 된다고. 맞아? 그렇기 때문에 어이구 그러지 마라. 네, 얘는 p의 범위가 0보다 크다라는 거에서 문제를 푸세요.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하는 거라고. 이 범위에서 최대치수를 찾아라. 이번에는 얘가 그냥 이렇게 범위로 남기고서 들어간 것 뿐입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제 이거의 최대치수를 찾아야 되잖아. 근데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야. 그럼 2차 함수면 지금 모양 자체가 아래로 볼록인데 축이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3k. 얘가 지금 축이 될 거죠. 마이너스 2분의 3k가 축이 되십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이 거에서 지금부터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p의 범위가 있죠. 근데 이 k 값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럼 결국은 p가, 즉 얘가 얘가 0보다 클 수도 있고 얘가 0보다 작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경우가 항상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것도 고1 때 했던 거란 말이에요. 2차 함수 최대치수에서. 그럼 이 경우에서 찾는 겁니다. 그럼 이 경우에선 최소값 어디서 가져요? 얘가 대입됐을 때가 최소값이 될 거예요. 맞죠? 얘는 어디서 최소 가져요? 얘 0에서 최소를 가져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확인해 보는 거야. 근데 이 문제부터 확인해 볼까? 그럼 얘는 지금 p가 0이라는 거잖아. 누가? p가 0. 그럼 0 들어가면 몇이야? 3이잖아. 그럼 최소값이 3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이렇게 잡아주는 거겠죠. 그럼 나는 이 경우에서 답이 됐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이번엔 p 대신 뭘 집어넣겠다? 얘를 대입하겠다. 근데 얘를 대입해보니까 4분의 9k제곱 마이너스 2분의 9k제곱 플러스 3. 근데 그 최소값이 몇일 때? 이렇게 지금 쓰여졌대. 그럼 이거를 갖고서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4분의 9k제곱이 그리고 마이너스 9. 그러면 이때 k제곱이 4가 나와요. 그럼 이때 k값은 이 또는 마이너스 2. 다시 여기서 2차 방정식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때 여기서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 이 조건을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조건을. 내가 이 범위 내에서 시작을 했잖아.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k가 0보다 지금 어떤 범위에서 풀었어? 큰 범위에서 풀었어. 그럼 k값은 0보다 컸자고. 에이 썩을.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얘는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
그냥 기껏 계산해서 답이 둘 중에 하나 중에 50% 중에 찍자라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자기가 직접 나눠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갖고서. 고1 때 했었던 걸 못하겠으면 지금이라도 하시고, 했었을 때 모르겠으면 영상 보고 또 공부하시고,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공부는 스스로 하는 거야. 내가 알려주는 건 딱 기본 개념까지야. 그러고서 니네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 갑자기 이런 문제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 그럴 때 알려주고 그러면서 심화 문제를 해결하는 스킬이 늘어나는 거라고. 기본 문제도 못 푸는데 무슨 심화 문제고 무슨 점수를 기대를 해. 한 만큼 점수를 따는 건데. 필수예제 11번 문제는 독특한 문제가 돼요. 근데 독특한 문제가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산술기하 평균 쓰세요. 근데 이 문제에서 산술기하 평균, 우리 산술기하 평균이 뭐죠? 네, A 플러스 B가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성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의 최소를 구하거나 곱의 최대를 구할 때 산술기하 평균을 써요. 근데 무슨 조건이 있었을 때? 산술기하 평균 무슨 조건이 있었을 때 썼어요? 0보다 크다. 양수 조건에서 이 양수라는 전제 조건이 깔렸었을 때 합의 최소를 구하라거나 또는 곱의 최대를 구하세요 라고 질문을 해준다면 우리가 이번 기말고사 때 봤었던 산술기하 평균을 써요. 이게 지금 머릿속에 먼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그 이야기가 왜 들어갔느냐라고 봤더니 이번 상황에선 이거야. 얘가 2의 x제곱이죠? 근데 2의 x제곱이라는 자체와 2의 1-x제곱을 더한 거에 최소를 구하라는데 아까 지수함수에서 봤었던 2의 x제곱의 치역 얘 어떻게 돼? 0보다 크다. 2의 x제곱 0보다 크다라고 했었잖아요. 2의 1-x제곱 얘 지수도 얘도 지금 범위가 어떻게 돼요? 2의 1-x제곱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y는 2의 1-x제곱 그래프를 그리면 밑을 일단 1로 만들어주랬으니 x-1이고 그럼 여기는 2분의 1 x-1제곱 그래프를 그리겠지. 그럼 얘 그래프도 갖다 그리면 정근선이 누구야? 정근선? y는 0이 정근선이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얘가 감소하는 거잖아. 그럼 이거의 치역도 어떻게 돼?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얘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큰 조건에서 그럼 이때 양수 조건에서 합의 최소를 구하라고 했다고. 양수 조건에서 합의 최소를 구하라고 했다고. 그럼 산술기하 평균 한 번만 더 생각해 볼까? 합의 최소를 구하라고 한다면 뭐가 일정했을 때라고 했어요? 곱이 일정하다라는 말도 기억을 하겠죠. 곱이 일정했을 때 합의 최소를 구하라고 했다고. 얘랑 곱한 값이 변하지 않고 계속 일정하면 된다고. 알겠어? 근데 이 시제에서 보니까 2의 x제곱이랑 2의 1-x제곱이랑 곱하면 얘는 지수끼리 뭐 해줘야 돼? 더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때는 2라는 걸로 일정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곱이 일정했을 때 합의 최소 구하라. 산술기하 평균 쓰라는 소리밖에 없었겠구나. 그래서 최종식 나온 거야. 2의 x제곱에 더하기 2의 1-x제곱은 그럼 얘가 A 역할이고 얘가 B 역할이 될 건물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2 루트 그리고 둘이 곱한 2 이렇게 쓰여주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얘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이 몇이다? 2루트 2다. 이렇게 풀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즉 지수식에서 산술기하 평균을 써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것도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넘어가도 됐죠? 방금 그 배운 개념을 갖고서 이 문제가 학교 시험에서 좀 더 나오는 형태가 돼요. 아까 기본 형태보다. 근데 뭔 형태냐? 이번에도 얘는 4의 x제곱이잖아? 근데 2의 x제곱 보였잖아? 그럼 우리 아까 뭐 했어? 치환해줬어. 왜? 2의 x제곱의 거듭제곱이니까. 맞죠? 그런데 이 문제는 얘만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둘을 같이 보재. 여기도 2의 x제곱과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같이 보재.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간대요. 얘랑 얘랑 같이 보재. 왜? 여기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이번 상황에서 얘기하면 이거거든요. 니네한테 일단 기본적으로 편하게 빨아볼게. 얘가 A고 얘가 B야. 그럼 얘는 A 플러스 B지. 그럼 이때 이 파트는 뭐라고 써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야. 그럼 이거를 얘 갖고 어떻게 꾸몄는데? 얘 제곱에서 마이너스 2AB 이렇게 꾸밀 수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 내용을 갖고서 다시 한번 써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은 그러면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를 전체 제곱한 거에서 마이너스 2 곱하기 AB인데 얘랑 곱하면 몇이야? 2의 X제곱과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곱하면 몇이다? 1이다. 2의 0제곱이 될 거니까 이렇게 지금 쓰여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야기가 뭐냐, 이 전체를 하나로 본댔잖아. 그럼 이번에는 치환은 치환인데 2의 X제곱이 따로 치환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를 치환할 거라고. 이 문제의 논점은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저 전체를 치환하자가 목적이야. 그래서 이렇게 치환해서 최대 최소를 구할 겁니다. 그럼 나머지 y는 이라고 다시 써줬어요. 그럼 이때 이 식은 p를 집어넣었을 때 뭐라고 써져? p제곱에서 마이너스 2요. 이렇게 쓰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건 이렇게까지 쓰여지겠어요. 여기까지 바꿔준 거예요. 됐어요? 근데 또 치환했잖아. 또 뭐 했다고? 치환했다고. 그럼 뭐 해야 돼? 범위 남기셔야 되잖아. 얘를 치환했으니까 또 P의 범위가 남아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 P의 범위는 이 문제는 유일하게 딱 정해진 거기 때문에 문자 갖고 정리해 줄 거야. A의 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에 대해서 얘기를 한대. 근데 방금 앞에 쪽 위에 쪽 필수예제 11번 풀었던 걸 생각을 하면 얘랑 합한 거에 대한 범위를 물어봤어. 근데 A의 X제곱은 또다시 양수지. A의 마이너스 X제곱도 양수지. 그럼 양수 조건이니까 합의 최소값 구할 수 있지. 그래서 그 최소를 찾으려고 하는 범위를 찾는 거야. 그럼 산술기하 평균 쓰면 되잖아. 그럼 여기는 2 루트 둘이 곱하면 몇이야? 1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의 최소값이 항상 몇이야? 2. 맞아. 그럼 얘의 범위는 항상 2 이상이요 라는 게 얘 치환했을 때 남는 범위야. 얘를 치환해줬잖아. 그럼 이 문제에선 무조건 P의 범위가 2 이상이요 이렇게 지금 남겨놓고 시작을 하라고. 이해됐어요? 그럼 이거 갖고 나머지 마무리 지읍시다. 이 이차함수를 구하는데 P가 2 이상인 범위에서 구하재요.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죠? 축은 1이죠. 그래서 이 축이 1이기 때문에 이 범위를 안 찾았으면 니네 답이 틀려. 정의역이 2 이상에서 남으라며. 그럼 이때 최소값 어디서 가죠? 1이 아니라 2에서 갖는 거야. 근데 이 범위를 안 찾으면 니네 항상 1에서 찾는다고. 그래서 마지막 P 대신 2를 집어넣은 4-2 값을 계산하세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최소값이요. 이렇게 구하자라는 게 필수예제 12번 문제에서 말을 해주는 내용이에요. 됐어요? 치환하는 행동은 똑같습니다. 거듭제곱꼴이면 치환하는 형태예요. 그런데 이렇게 같이 있는 형태, 2의 X제곱과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같이 있는 형태는 얘네들을 싸잡아서 치환을 하는 거야. 얘네들이 같이 있지 않고 혼자만 있어? 그럼 그때는 2의 X제곱만 치환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요. 알겠죠? 이게 지금 첫 번째 파트 지수함수 최대 최소까지 끝난 겁니다. 근데 오늘은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면 일단 기본 방정식 부등식까지 원래 나가는 게 목표긴 한데 못 나가니까 방정식만 갖고서 이야기를 할게요. 근데 방정식 푸는 거는 책에 쓰여져 있는 걸 읽어줘도 되지만 내가 푸는 대로 이야기를 하세요. 얘는 풀만할 거야. 경우가 이제 이해할 수 있어.
지수 방정식. 뭐 지수 방정식이 뭐야? 이딴 건 질문하지 않을 거야. 당연히 지수의 변수가 있으면 돼. 근데 지수 방정식을 문제를 풀 때 이 생각은 첫 번째, 유형 1, 항이 2개, 1대 이런 식으로 감각을 잡는 거예요. 항이 2개래요. 그럼 항이 2개면은 는을 기점으로 하나 있고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랑 얘랑이 같다라는 방정식 상황이 되겠지? 그러면 결국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 생각만 갖고서 푸는 겁니다. 뭐라고 써놨어요? 비교하기라고 써놨어요. 비교하기. 그래서 그 비교하기의 유형들이 잡아지는 거야.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A의 fx제곱은 A의 gx제곱이라고 돼 있대요. 이렇게 해서 항이 이렇게 2개 있단 말이야. 그럼 얘랑 얘랑 비교를 해야 돼. 근데 비교하려다 보니까 밑이 A 똑같잖아. 그럼 얘랑 얘랑 같으려면 누구랑 같으면 돼? 지수 fx랑 gx랑 같다. 그러니까 이 문제 풀이는 fx랑 gx랑 같다라는 걸 풀려서 답을 내시면 돼요. 됐어요? 두 번째 행동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나는 지금 A의 fx제곱이 fx의 gx제곱이 hx의 gx제곱이랑 같다라고 되어 있는 이 둘을 갖고서 비교하세요. 근데 이번엔 누가 같아요? 네, 이번에는 지금 지수가 같잖아요. 맞죠? 그럼 지수가 같았을 때 얘네들이 같으려면 누가 같으면 돼? 네, 밑끼리 똑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밑끼리 똑같으면 되기 때문에 이때는 fx랑 hx랑 같다라는 걸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잡혀지는 게 얘는 또는 이라는 말이 한 번만 더 붙을 겁니다. 근데 그 또는 이란 말이 왜 붙냐면 지수가 숫자로서 똑같으면 밑끼리만 똑같으면 되는데 지수에 지금 미지수가 깔려져 있잖아. 그럼 이때는 gx라는 값이 0이 되었대. 예를 들면. 그럼 우리는 지수가 0이면 밑이 몇이든 그 숫자는 다 몇이야? 그럼 그때도 같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 하나만 더 찾아주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항이 2개였을 때 그냥 방정식 푸는 거예요. 즉, 뭐 하자? 비교하자. 그럼 비교를 하려면 밑을 같게 만들어주거나 또는 어디를 같게 만들어줘라? 지수를 똑같이 만들어줘라. 그게 끝이야. 문제풀이. 그래서 얘 방정식을 풀자. 2x제곱이 8이래. 그럼 어디를 똑같이 만들어줄 거냐고. 미친 소리 하고 있어. 얘를 지수를 어떻게 똑같이 만들어줄 거야. 일단 8과 2잖아. 그럼 이때는 2에 미안. 네, 세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이때 밑을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거잖아. 밑을 똑같이 만들었으니까 지수끼리 비교하면 되겠죠? 그럼 이때 x가 몇이다? 3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럼 이번에도 얘는 누굴 똑같이 만들 거야? 밑을 똑같이 만들 거야. 그럼 얘를 밑을 2분의 1. 그럼 얘도 2분의 1로 만들어주면 되겠구나. 그럼 2분의 1에 몇 제곱? 4제곱.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지수가 같으면 되는 거니까 4다. 이런 식으로 방정식을 풀라고. 두 번째 여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랑 얘랑이 벌써 항이 2개밖에 없잖아요. 방정식을 풀래. 근데 벌써 뭐가 같아? 밑이 이 똑같잖아. 그럼 누가 똑같으면 돼? 지수가 똑같으면 돼.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다라는 방정식을 그냥 풀라고. 이거는 얘랑 얘랑 같아요. 그럼 이 상태 3x가 3이니까 x는 1이 됩니다. 이렇게 방정식을 풀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이 3번 문제에서도 항이 0까지 있으니까 3개지만 0은 솔직히 없는 항이랑 똑같잖아요. 그럼 항이 2개잖아. 그럼 비교하려면 한쪽을 넘겨서 같다라고 쓰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여기는 3의 2x-4제곱이 3의 3x 플러스 1제곱이랑 같아요. 이렇게 먼저 써놓고 시작하면 되겠구나. 그럼 벌써 밑이 똑같죠? 그럼 누가 같으면 돼? 지수가 같다라는 방정식을 푸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에서 볼까요? 3번 문제에선 25의 x 플러스 3제곱이랑 125 2x 마이너스 1제곱이랑 같다라는 항이 2개짜리를 비교하세요. 그럼 이번에도 또 누굴 똑같이 만들어줄 거냐고. 밑을. 그럼 이번엔 밑을 뭘로 똑같이 만들어줄 건데? 5의 거듭제곱이니까 5로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5로 먼저 만들어준 거야. 그럼 얘는 5에 몇 제곱이었으니까? 2제곱이었으니까. 근데 5의 2제곱에 가로쳐졌으니까 이 지수끼리 뭐 해주면 돼요?
곱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2x 플러스 6제곱이요. 이렇게 갖다 쓰면 되겠구나. 125분의 1은요. 5의 몇 제곱이에요? 네, 마이너스 3제곱이요. 이렇게 쓰여졌구나. 그럼 얘랑 곱해진 걸로 5에 지금 마이너스 6x 플러스 3 쓰면 되겠구나. 그럼 이제 지수끼리 또 똑같다는 걸 비교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비교하라고. 항이 두 개면. 됐어. 3번만 문제 볼 겁니다. 3번만. 지금 얘네는 밑을 뭘로 똑같이 만들어줘야지 보이잖아. 항이 두 개였을 때. 그럼 이때 이 3번에서 보니까 얘랑은 밑을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을까? 얘는 3분의 4고 얘는 4분의 3이야. 그럼 얘네들 같이 만들 수 있냐고. 못 만들어?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줄 거예요? 통분을 한다는 건 안 되지. 무슨 통분이야, 이씨. 어? 뭐 C라고 했어? 지금 나한테 욕하냐? 내 여자친구가 듣고 있다니까? 너 큰일 난다. 칼 들고 쫓아. 큰일 나. 네. 4분의 3, 3분의 4입니다. 뭘로 똑같이 만들어줄 거예요? 지수의 마이너스 1. 근데 지수의 마이너스 1제곱을 해줘요. 즉 얘랑 역수관계잖아요. 그럼 수가 역수관계면 숫자를 하나로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4분의 3이라고 바꿔주면 여기는 4분의 3의 x제곱 플러스 3x를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근데 얘를 4분의 3이라고 쓰면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역수해줬으면 뭐 하는 거였어? 마이너스 1제곱을 해주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상태에서 얘는 지금 4분의 3에 마이너스를 이제 여기다 분배해주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제곱 이렇게 해서 똑같이 만들 수가 있겠구나. 그럼 이제 지수끼리 같다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이게 내용이구나. 됐죠? 이 문제는 그냥 바로 보시면 되거든요. 아까 문제랑 같은 내용이야. 이번에는 얘도 2의 x에 또 거듭제곱 보이지? 여기도 2의 x제곱 보이지? 아까 거듭제곱 보이면 무조건 뭐 하라고? 치환하라고. 그러니까 이 문제 그냥 당연하게 치환하는 것 뿐입니다. 그럼 나는 이때 2의 x제곱을 지금 또 p라고 치환을 해줬어. 그럼 이때 얘는 뭐라고 써질까요? 4p 제곱 이렇게 쓰여지겠죠? 마이너스. 근데 2의 x 플러스 2제곱 아까 어떻게 쓰랬어요? 찢어서. 그럼 2의 x제곱과 곱하기 2의 제곱. 그럼 얘는 p로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2의 제곱과 9를 계산해서 써야겠지? 그럼 몇이야? 36p 그리고 플러스 32는 0이요. 이렇게 되는 이 방정식을 먼저 푸시면 되는 거야. 그럼 이때 4로 먼저 나눠주니까 p제곱 마이너스 9p 거기에 지금 플러스 8은 0이요. 그럼 이때 p 값이 1 또는 8이요. 이렇게 나오겠죠? 다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p가 지금 뭐였으니까? 2의 x제곱이었으니까. 그럼 2x제곱 1 또는 8이 되는 걸 찾으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겠구나. 그럼 2의 x제곱이 1이 되려면 x가 몇이어야 돼? 0. 2의 x제곱이 8이 되려면 x는 몇이어야 돼? 3. 그래서 이렇게 해가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됐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야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풀이가 이렇게 나왔대. 2x제곱을 p라고 치환을 해서. 그럼 이때 p는 4 또는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나왔거든. 근데 p가 아까 뭐였죠? 2의 x제곱이었잖아요. 근데 여기 상황에서 벌써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아까 치환은 뭐 남을 했어? 범위 남을 했잖아. 근데 2의 x제곱의 범위는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커야 되겠죠. 아까 2의 x제곱은 항상 치역이랬으니까. 그럼 얘가 지금 0보다 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p는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때는 지워주시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얘만 되는 걸 찾으라는 소리겠구나. 이렇게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x가 뭐 만든다? 예, 2요. 네, x는 2입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네, 날 놀라게 하지 마요. 15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푸십니다. 15번 문제 밑에 미지수가 포함된 방정식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냥 제목 자체 버리고 딱 보는 거야. 항이 몇 개야? 2개. 그럼 항이 2개니까 비교할 생각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나는 얘랑 지금 비교하고 싶은 것 뿐이야. 그럼 비교하는 방법은 두 가지였잖아. 누굴 같게 만들어주거나 미치 같게 만들거나 또는 누굴 같게 만들어주자. 지수 같게 만들어주자. 그 생각으로 같이 문제를 푸는 것 뿐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얘랑 일단 같게 만들어달래. 첫 번째 뭘 같게 만들 수 있을까? 첫 번째 생각은 밑을 나는 같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럼 밑을 x 플러스 2r 3으로. 그럼 x가 몇이었을 때?
1이었었을 때라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럼 x 대신 1을 집어넣으니까 지수끼리 같으니까 3의 1제곱, 3의 1제곱이라고 쓰여지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럼 x는 1이었을 때 이 방정식 성립해야 해.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x는 1이라는 답이 되었어요. 이거 하나 찾아줬구나. 됐죠? 그럼 밑을 같게 만들어주는 경우는 끝났잖아. 그럼 이번에는 어디를 같게 만들어주면 돼? 지수. 근데 벌써 지수가 같네요? 맞죠? 지수가 같아요. 그럼 아까 저기 상태에서 저거 하나 신경 쓰는 게 되지 않을까? 지수가 같았으면. 그때 밑이 같거나 또는 뭐만 생각하자? 지수가 0이었을 때도 똑같다고 했었네요. 그러니까 지수, x가 몇이어도 된다? 0이어도 된다. 그래서 이때 답은 x는 1 또는 0이에요. 이렇게 답이 두 가지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써지는 거라고. 두 번째 여기 문제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볼까요? 얘랑 지금 비교를 하세요. 얘랑. 알겠어? 그럼 얘랑 비교를 하다 보니까 밑 같아요, 달라? 밑이 벌써 같아요. 맞죠? 밑이 벌써 같아요. 그럼 누구끼리 같으면 돼? 지수끼리 같으면 돼. 그럼 x 플러스 2는 x제곱 마이너스 4랑 같아요 라는 방정식만 푸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풀었어. x제곱에 거기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고요. 그럼 이때 x값이 3 또는 마이너스 2요. 이렇게 지금 나오시는 상황이 되시겠구나. 근데 이 문제 봐라. x가 3보다 어떻대? 크대. 그럼 이거 둘 다 돼? 안 돼? 안 돼. 그럼 이거 해 없네? 이렇게 지금 쓰고 싶은데 일단 얘네 둘은 제외시켜놓고서 나머지 답변을 보재. 근데 거기서 내가 여기에는 써주지 않았지만 하나만 더 생각을 하면 이번엔 이거야. 밑에 미지수가 지금 깔려 있잖아. 근데 그 상황이 밑이 같잖아요. 맞죠? 그럼 밑은 같은데 지수가 달라도 숫자가 같아질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대. 얘가 1이었으면 1의 거듭제곱은 몇 제곱을 해도 무조건 똑같겠구나. 그래서 두 번째는 밑이 1이어도 된다라는 걸 계산을 하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만족하는 방정식의 답은 x는 4밖에 없어요.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수 방정식에서 여기 쪽에서 얘기해 준 거야. 이제 2차 방정식이랑 같이 연관도 지을 겁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보니까 방정식의 근을 지금 알파 베타라고 했었을 때라고 해주는 근에 대해서 질문했어. 그러면 우리가 원래 어차피 이 방정식의 근에 대해서 질문했으니 얘 근을 먼저 구할 생각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얘의 근을 먼저 구하자. 근데 우리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려면 가장 먼저 뭐 했을까요? 치환했어요. 그러니까 치환해서 방정식의 근을 먼저 구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나는 얘를 P라고 지금 치환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이 식은 어떻게 써줘요? P제곱에 마이너스 플러스 1제곱이니까 3P 플러스 1은 0이요. 이렇게 치환을 해서 방정식의 근을 구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이거의 근을 구하고 싶은데 얘들아 여기서 봐라. 얘 근 구하려면 뭐 할 거야? 이거 근 구할 거라고. 너 이거 근을 어떻게 구할 거냐고. 2차 방정식 근을 구하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근의 공식 갖다 쓰실 수밖에 없겠죠.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의 공식을 갖다 쓰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근의 공식을 써서 근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재훈이가 말했었던 조건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나는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런데도 근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다면 그때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서 문제를 풀어도 되지 않을까? 그게 고1 때 배운 내용 아닐까? 인수분해가 편하게 되지 않아. 근데 근에 대해서 상황을 써먹으래.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를 무조건 쓰라고 했던 거라고.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이거 바꾸는 거 연습해야 되는 거야. 나는 이 방정식의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대잖아. 그러면 이때 여기서 방정식의 근은 이걸 만족하는 x 값이야. 그러니까 x가 알파랑 베타예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준 거라고요.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와 베타래요. 그런데 나는 얘를 지금 치환했잖아요. 그럼 얘 방정식의 근은 p거든요. 얘의 방정식의 근은 p값이거든. 그럼 이 p값은 알파, 베타로 어떻게 꾸밀까라는 것만 얘기를 하자고. 응? 이 p값을 알파, 베타로 어떻게 꾸밀까? 근데 다른 거 없잖아. x가 알파, 베타였잖아. 근데 3의 x제곱을 p라고 바꿔줬잖아. 그럼 여기 x에 알파를 집어넣으면 이거의 근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3의 알파가 근인 거고 3의 베타가 근인 거예요. 이렇게 지금 잡혀진다고.
얘를 3의 x제곱 p라고 치환을 했어. 근데 그 근이 알파, 베타잖아요. 그럼 요게 근은 3의 알파 제곱과 3의 베타 제곱이 근인 거예요. 알겠어? 그럼 이 상황에서 마지막 이야기하자. 두 근 합을 쓰자면. 근과계사 관계를 쓸 거라며. 그럼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이라는 자체를 우리가 갖다 쓰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두 근의 합은 3의 알파 제곱 플러스 3의 베타 제곱이 두 근의 합인 거고, 두 근의 곱은 3의 알파 제곱 곱하기 3의 베타 제곱이 두 근의 곱인 거잖아요. 당연히 여기서 근과계사의 관계를 읽었을 때 두 근의 합이 몇이고? 3이고, 두 근의 곱이 1이고. 그럼 이렇게 쓰여져 있는 식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하려면 합을 쓸 거냐고, 곱을 쓸 거냐고. 왜? 곱을 쓰는 이유는 얘랑 얘랑 곱했을 때 지수끼리 뭐 해줘야 돼? 더해준다라는 의미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얘를 쓰는 게 아니라 얘를 갖고서 3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 지금 1이라는 소리였겠구나. 이렇게 지금 찾으라는 소리겠지. 됐어.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지수에 있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몇이어야지 3의 몇 제곱이 1이 돼? 0. 그래서 얘는 이 0이에요. 이렇게 구하라는 소리야. 다시 강조합니다. 어차피 방정식의 근에 대해서 질문했어. 그럼 얘 근을 구하는 방법까지는 최대한 해봐야 되는 거야. 그럼 얘의 근을 구하려면 치환을 하셔서 먼저 쓰실 수밖에 없다고.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그럼 근을 구하자는 소리가 아니겠네? 그럼 근과계수의 관계를 쓰고 싶은데 여기서 알려준 이 알파와 베타는 이 방정식 x값의 알파 베타란 말이야. 근데 난 치환한 식이잖아. 그럼 그 치환한 p에 대한 방정식의 근은 3의 알파 제곱과 3의 베타 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줄 아시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근데 이 표현을 못 하시면 이 문제는 못 푼다고. 여기까지 됐지. 마지막 필수 예제 17번 문제를 풀 건데 잠시만. 아닙니다. 여기서 수업은 끝낼 건데 숙제 다시 얘기해 줄게요. 일단은 필수 예제 16번이니까 확인 체크 175까지 푸셔야 되고요. 확인 체크 175까지 푸셔야 되고, 그리고 연습 문제를 미리 풀라고 시킬 겁니다. 연습 문제 풀어야 될 거 179, 180, 181, 179, 180, 181, 그리고 184. 그리고 190. 네, 이렇게 체크해준 연습 문제는 먼저 풀어보세요. 아셨죠?